자, 경제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오늘 책 안 들고 오셨네? 망원 돌파해가지고. 예, 끝낸 데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망원 돌파해가지고. 제가 선언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안 알려줘요, 더 이상.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저는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는데요. 골마가고 있는데 대개 이제 경제가 나빠지게 되게 되면 취약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이제 거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들 이제 가계, 기업, 그다음에 뭐 금융 부분들 이렇게 오늘 얼마나 이게 부실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부 가계 진빚이 3,000조를 처음으로 넘었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정부는 그나마 어쨌든 간에 네. 상한 능력이 있는 집단이니까 그렇죠. 안 가는데 민간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민간 부분은 반드시 상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가계대출 연체액을 그림에 이제 띄워놨는데요. 되게 이제 연체율로 소개하면은요, 되게 뭐 1% 안팎 이렇게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체감이 안 되어져요. 근데 이제 연체 금액으로 얼마나 연체가 되고 있는가 금액으로 보게 되면 확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2020년 1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추이예요. 최근까지요. 추인데 보게 되면은 저기 중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저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이제 2022년 이제 2분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향하다가. 출범 직후까지는. 예, 근데 직후부터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특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잖아요. 모든 지표가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모든 지표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부터 급격히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분기 3월 말 기준 한 19조 원 정도 가깝게 지금까지 증가를 했어요. 가계 지금 이제 연체액이요. 연체 액수가. 예. 자, 그다음에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게 사실이네. 그렇죠. 통계 지표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니까.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3,000조가 넘었다. 네. 가계 정부 앞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 부채로 사용되는 게 이제 가계 신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저게 이제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얘기하는데 저것도 보게 되면 이제 2020년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쭉 이제 추이예요. 하다가 보게 되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쭉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 증가를 하죠. 이게 쭉 증가. 그래서 이제 1,900조 정도까지 지금 증가한 거예요. 6월 말 기준으로요. 1,900조요? 1,900조까지 2,000조 이제 거의 육박하고 있죠.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정부가 더 부추기고 있잖아요. 빚내서 집사라고.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제가 이제 그다음 이렇게 증가 추세를 일단 보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그다음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그렇지. 하락했었어. 그렇지. 근데 이 정책주택금융 있잖아요. 네. 주택금융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주택기금 이걸 쓰는 이제 이 부서에서 이제 소위 이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로 해가지고 빚내서 집사라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작년 1월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4, 건설사들이 5월달까지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예. 안 된다고 난리였는데 예.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는 망하고 예. 시장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빚내서 집사라고 예. 저런 대출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가계 신용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를 하잖아요. 앞에 그림에서 네. 보듯이요. 그 기간 같은 기간에 네. 가계 신용은 한 14조 8,300억 원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33조 한 4천억 원이 정책주택금융이 증가를 했어요. 저게 정부가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빼게 되면은 가계 부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예, 한 20조 가깝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는 돈 지원해줘가지고 부동산 부양하려고. 그렇죠. 예, 부동산 부양하려고 한 결과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건설사 살리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예, 다주택자들 저기 집할 기회 마련해주게 하기 그래서 위해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들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예. 그리고 대신 예. 민간의 예. 개인의 가정의 집에 빚이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이게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문제를 지금 이렇게 이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으로 민간의 부채가 돌아갔어요, 다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이지. 코로나 때 빚내서 견뎠지만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간 건데 네.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은 더 늘어났어. 크게 증가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지로 자꾸 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돈 풀어가지고 정부 정책이 이러니까 더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볼게요. 네.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그래도
코스피에 상장 기업이면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잖아요. 상장 기업들은요. 여기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는데 영업이익으로 저 파란색 막대기가 영업이익이에요. 네. 영업이익이 한 103조 원 정도 되잖아요. 올해 작년이 워낙 나빠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2년 전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49조 원이 이익이 증가했다는데 그중에 한 30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때문에 저것도 되게 수출해가지고 환율 효과로 되게 저거 증가한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장 기업들조차도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그 회복이 안 됐네 그것까지. 그렇죠. 그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나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통계라는 것이 모든 통계가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면은 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대출 연체액을 이제 아까 가계 연체액을 받듯이요. 네. 이것도 보게 되면 빨간 글씨 빨간 숫자로 11.5조라고 있는 데가 이게 윤석열 정권 이제 출범 전후의 급격히 그때예요. 증가하네. 급격히. 그때부터 급격히 증가해가지고 지금 올 3월 말 기준 43조니까는 4배 가까이 증가한 아니 거야. 코로나 시절에 4배네요. 코로나 네. 10조였는데 지금 40조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 오. 이때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던 게 그러니까는 4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요. 이제 중소기업이나 예. 아니면 자영업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이 아까 43조 중에서 41조 7천억 원이 중소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약한 고리가 뭐냐면 교수님 이 자료는 다 어디서 찾으십니까? 뭐 제가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제 머릿속에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항상 자료를 들고 오시니까. 자료 안 하면은 이 사람들 안 믿으니까 선동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들고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자료로 백업이 되니까. 예.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정부 자료나 한국은행 자료들이야. 그러니까 통계청이라든가 이렇게 모아서 예. 발표하지 않을 뿐 그리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을 뿐이지 사실 다 있는 자료인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한테 반박하고 싶으면 통계 수치가 뭐가 잘못됐는지 반박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거고 예. 한국은행 자료니까. 그러면 제가 동의할 테니까는 입 닫고 살 테니까는. 또 하나 이제 취약한 부분이 지방이잖아요. 지방 경제가 지방. 서울 수도권보다도 지방은행의 이제 소위 부실채권이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게 지금 뭐냐면 저게 21년도부터 22년도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8천억대 정도 이렇게 6대 지방은행이라 해가지고 X보다 더 중요한 게 연 증가율이네요. 그렇죠. 이게 작년부터 작년에 연 증가율이 한 31% 증가했는데 네. 올해는 상반기 중에 연 증가율 75% 증가했으니까 아 이거는 야. 시각한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증가율이 중요하죠. 예. 점점점 가파라지니까. 저 지방은행들은요 1금융권이야. 지방은행. 예. 저기 그러니까 2금융권에 있는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현신협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더 심각하죠 지금요. 허접한 데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저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해에 2.5%였는데 연 증가율이. 네. 근데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70. 문재인 정부 때는 저게 더구나 코로나 저거잖아요. 예. 코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저렇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이건 있다는 경제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요. 우리 경제가 지금 골마가고 아주 심각하게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네.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쳐다보는 게 뭐냐면 한국은행한테 금리 내리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투덜거리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더 뛰어올라가는 거죠.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돈을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을 푸는 얘기인데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부동산을 더 뛰려고 하는 자, 거지. 윤석열 정부에서 저게 맨 왼쪽에 그 파란색 숫자가 네. 2022년 4월입니다. 이게 통화량이에요. 예. 시중의 통화량. 예.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 6월 달까지 통화량의 추이입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아. 돈이 그러니까 한 352조 원이 증가했어. 긴축이 전혀 안 된 거야.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돈이 저렇게 352조 긴축을 원이나. 했는데 왜 금리로 잡았는데 왜 돈이 더 풀렸죠? 자기도 필요한데 건설회사는 지원해 줬잖아요. 아, 그렇지. 예. 필요한 곳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가도 이게 그 아우성대는 자기들 지원해 줘야 될 때는 다 돈을 지원해 많이 준 줬지,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물가도 안 잡히는 거지. 돈을 저렇게 풀었으니까는. 미국은 통화량이 쫙 줄어들거든요. 그 금리 인상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정책이 서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아니 얘들은 봐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여기다가 묶어둔 통화량보다 더 많은 돈을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실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구조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그거 아는 사람 있나 봐. 자기 아니 이 정권이 아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온정적입니까? 가차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금리 인하하거나 돈을 풀더라도 네. 이 돈이 있잖아요. 돈이 별 효과를 못 봐요. 그다음 마지막 그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 화폐 유통 속도라는 건데 네. 화폐 유통 속도라는 건데 저기 이제 빨간 글씨 있는 데가 이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 좀 증가하다가 화폐가 잘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이 잘 화폐 돌아야 유통 중요하지. 속도는 좋지. 특히 이제 실물 경제의 필요로 이제 돈이 잘 돈다는 게 순환되는다는 게 올해는- 화폐 유통 속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올해는 돈이 안 도네. 그런데 저게 쭉 떨어져 가지고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잘 돌았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도 더 떨어졌어.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장률의 내용이 네. 이게 허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내려도 그 낮은 금리의 돈을 누가 이용하느냐? 주로 부자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주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을 간다고 얘기해요. 부동산으로 가겠죠. 예, 부동산으로. 이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미국 부동산의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데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집들 다 떠넘기겠죠. 원래 부채라는 것은요. 부자나 대기업들이 더 많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금리 낮춰주게 되면 그들이 혜택을 보는 거야. 돈을 풀어줘도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야 지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그렇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필요한 그렇죠. 곳에 돈이 필요한 가니까. 곳에 가게 하는 거니까는. 예. 지금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뭐 이 사람들은 지원해줄 곳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예, 관심이 네. 없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관심 있는 특수한 집단들한테만 지금 그러니까는 경제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다음 정권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들은요 사람이 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내린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잖아. 자 명언입니다. 자 최병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